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준비한 고고 제주 찾기. 지난주 강한 병사를 키우던 곳 강병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강한 육군의 상징 주먹탑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슬포에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뒤에 보이는 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주먹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먹탑이라고 불리고 있죠. 정확한 명칭은 육군 제29사단 발상지 탑입니다. 그 29사단은 1953년에 최홍희 장군을 사단장으로 해서 여기 모슬포에서 창설됐죠. 태권도라는 이름이 이 모슬포에서 발상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최홍희 사단장이 태권도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부대 장병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쳤죠. 그래서 또 다른 그 부대 명칭이 태권사단 또는 주먹사단. 남자의 강인함이 느껴지는데 지난주 강병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예, 지난주에는 주로 육군 제1훈련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적들을 찾아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처럼 하겠습니다. 좋아요. 샷. 학군단? 아니 군사훈련소? 그런 건가요? 넓은 마당에 꽤 큰 건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꼭 학교처럼 보이네요.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흔히 학교처럼 보일 텐데 네네. 지금도 이것은 학교입니다. 학교라고요? 예, 전시니까 네. 예, 부상병들도 생기고 또 여기서 훈련받는 병사들도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여기에 만들었었죠. 그럼 지금으로 보면 국군 부대 병원. 그런 셈이에요. 군인 부대 이름을 붙일 때 되게 숫자를 많이 썼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육군 제98병원이라고 불렀죠. 건물이 참 많았었는데 예, 지금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딱 한 동. 학교 건물로 쓰인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대정여고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정여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선생님. 갑시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고로 가. 자, 먼저 98병원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육군 제1훈련소에 부설된 의무대가 바로 98병원입니다. 98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은 대정여고가 들어섰는데요.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건물 중에서 바로 이 건물이 98병원입니다. 선생님, 딱 봐도 98병원 예, 그 건물 아닙니까? 이 건물은 지금 대정여고 실습실로 쓰이고 있죠. 98병원에서 그 5년 동안에 진료한 환자의 수가 5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럼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왔던 거네요, 선생님. 그래 뭐 하루 3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 거죠. 98병원은 육군 제1훈련소가 제주에 세워진 이듬해인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딱 한 동만 남아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무려 50여 개나 있었다죠. 큰 병원 규모 덕에 제주에서 훈련을 받는 병사는 물론이고 전선의 병사들이 제주로 후송돼 바로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여기 98병원이 제주도 내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도 전염병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이질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은 격리 수용을 원칙으로 했어요.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대정중학교 자리에 임시로 천막을 쳐서 거기에서 격리 수용하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우선은 주 목적은 군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훈련 중에 생기는 환자도 있고 일선에서 전투 중에 부상당한 사람들도 좀 부상이 심한 사람은 여기로 왔거든요. 거기다가 지역 주민도 치료하고 또 피난민들도 많았잖아요. 피난민들 치료까지 여기서 담당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게 아니라서 사망자도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대정여고 옛날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유고를 봤다는 증언들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 가까운데 노른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화장터였어요. 사망한 병사들은 거기서 화장을 하고, 유골은 이 안에 안치한 것은 아니고 절이 하나 있어요. 대승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에 유골을 안치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병원인데 왜 5년밖에 이곳에 없었던 거죠, 선생님? 더 길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98병원이 제1훈련소 부설병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1훈련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따라서 가버리는 거죠. 아, 이전을 한 거네요. 네. 한국 전쟁 당시 병사들과 주민들을 치료하던 98병원은 전쟁이 끝난 후에 육군 제1훈련소와 함께 육지로 이설됩니다. 이후 7년 동안 빈 공간이던 이곳에 64년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50여 동에 달하던 병원 건물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됐죠. 남은 한 동 역시 외관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는 많이 바뀐 모습이죠. 전쟁 당시 제주에서 수많은 병사와 주민들을 치료했던 소중한 공간.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98병원은 문화재로 지정돼 전해지고 있습니다. 98병원이 있던 대정여고 근처에는 전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바로 이 밭입니다. 선생님, 여기 딱 들어오니까 그냥 황활한 밭이잖아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의 애제자, 눈치 빠른 박성원 아니겠습니까? 눈치 빠른 박성원. 네, 성벽도 아닌 벽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네. 역시 눈썰미가 대단하네. 이게 바로 포로 수용소 건물입니다. 포로 수용소요? 예, 제주도에 포로 수용소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때 중공군 포로들도 많이 잡혔어요. 포로들을 바로 이 모슬포에 수용을 했던 거죠. 그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네. 와, 사진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뒤에까지 건물이 쭉 있는 거 보면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규모가 컸죠. 원래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네. 포로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거기가 인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로 분산 수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슬포 지역으로 포로 수용소를 마련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인원이 약 5,800명 정도였다고 하고, 대체로 2만 명 정도의 포로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총 인원으로 따지면. 진짜 이 사진만 봐도 그 규모를 체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모슬포에 있던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많은 중공군이 이곳 모슬포로 이송되며 이 넓은 포로 수용소도 모자랄 정도였다죠. 인근 지역에 분소로 나누어 수용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모슬포에는 아침이면 포로 수용소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전해지죠. 지난번에 그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강병대교에 설치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여기는 군종단도 설치됐어요. 신앙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군인들이죠. 거기에 설리반 신부님이 배치가 됐었거든요. 모슬포에 성당을 세웠는데 그 기초공사에 중공군 포로들을 활용하기도 했죠.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제주도까지 머나먼 곳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 좀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때가 1952년인데 네. 10월 1일, 그게 소련 혁명 기념일이거든요. 네네.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 소련 혁명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날에 맞춰서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당시 제주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도 4.3이 완전히 안 끝난 상황이었죠. 한라산에 인민유격대가 있을 때였죠.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인민유격대와 합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폭동으로 해서 12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4.3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아픈 역사가 생길 뻔했네요. 그렇죠. 더 그것이 확전될 뻔했죠. 뭐 역사에 만약 이런 가정은 없죠. 그죠. 네. 어쨌든 그때 일이 잘 마무리돼서 확전되지 않았던 것은
다행한 일이죠. 포로 수용소는 여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의 국제공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라고 해서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은 딱 여기밖에 없죠.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흔적이 딱 요만큼만 남아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네요, 선생님. 네. 모슬포 중공군 포로 수용소는 세계가 전쟁으로 치닫던 시기 전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제주 여러 곳에 설치됐던 포로 수용소는 전쟁이 끝나고 방치되다가 1980년대 밭 개간을 이유로 거의 소실됩니다. 남아있는 건 이 20m 남짓한 벽이 전부죠. 냉전의 산물이자 한국전쟁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 시간이 흐르며 전쟁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제주에 남긴 흔적을 찾아본 고고 제주 찾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쟁의 참상과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이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성원 씨하고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태극기랑 좀 하얀 탑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뭐예요, 선생님? 아, 이게 바로 충혼탑입니다. 아, 충혼탑. 이 충혼탑은 대정면 출신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운 탑이죠. 그리고 충혼송이라고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실까? 그대 살과 피에 뼈가루마저 조국의 주춧돌로 바치고 낯익은 마을 원룡동산에 돌아오다. 그대의 핏물 거룩하여 호국의 꽃내음 강산에 풍겨나니 그 충혼 천추의 나무리 어화 길이 구천에 진좌하셔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 입대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중학생들까지도 군에 입대해서 싸웠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맞는 말씀입니다. 2주 동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직접 이 느낌을 느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아, 예, 좋겠습니다. 군인처럼 한번 인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그럽시다. 네. 그럼 차렷, 정렬! 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